자, 이제 추가적으로 3번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도면을 보시면은 일단 3번은, 자, 3번에 대한 이름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3번은 슬라이더란 이름입니다. 3번 슬라이더니까는 우리 뭐 일단 3번은 이런 모양이거든요. 자, 그래서 3번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기역자를 한 번에 그려가지고 기역자 한 번에 그려가지고 한 번에 지금처럼 패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나사구멍 뚫어주고 그리고 핀 구멍 만들고 못따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시작, 기계 디자인, 파트 디자인 가서 파트 작업을 할 건데 이름은 지금처럼 대략적으로 그냥 임의로 주고요. 확인 버튼 눌렀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스케치 할 건데 어디다가 스케치 할 거냐면은 지금은 여기 YZ 평면입니까? YZ 평면을 선택을 하고 스케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만큼만 이번에는 요거 프로파일인가요? 프로파일 기능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스케치를 할 수 있고요. 자, 지금은 한 번에 스케치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스케치 끝났고요. 이 스케치에 대해서 치수를 기입하겠습니다. 자, 뭐 치수 입력하는 순서는 상관없지만 일단은 여기 전체 높이를 지금은 그냥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세로 길이도 제가 그냥 입력만 했고요. 그리고 윗부분에 대한 세로 치수도 입력을 했고 아래쪽 부분에 아래쪽 부분에 있는 거리값도 제가 대략적으로 입력했거든요. 아마 클리오 쓰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치수를 한꺼번에 입력해 놓고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자, 카티아도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치수 제약 조건이죠. 제약 조건 아래쪽에 보시면은 다중 제약 조건 편집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다중 제약 조건 편집 버튼 누르니까 이렇게 먼저 이제 그 사용자가 마우스로 클릭하게 되면은 어떤 치수인지 사용 표시가 되는데 자, 첫 번째 현재 빨간색으로 표현된 치수는 도면에 나온 것처럼 입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나와 있는 치수도 도면에 나온 것처럼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치수도 도면에 나온 것처럼 치수를 입력하고요. 네 번째 치수도 도면에 나온 것처럼 치수를 입력하신 다음에 전체 확인, 자, 미리 보기 한번 누르시고 확인 버튼 누르면 그 사이즈에 맞춰 가지고 변경이 되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수를 그죠? 일일이 하나씩 편집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스케치가 찌그러지거나 또는 꼬이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한 번에 그 형상을 유지하면서 그죠? 그 형상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스케치를 이렇게 크기를 변형을 시켰고요. 자, 스케치 작업이 다 됐으면은 워크벤치 종료해 가지고 이 형상에 대해서 패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드는 얼만큼 패드가 되냐면 아마 도면에 보신 것처럼 이것만큼 패드가 된다라고 체크했고요. 자, 한번 다시 도면 볼까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입력했던 그러한 치수들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입력했던 이제 이런 치수들이죠. 이렇게 치수를 입력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패드 폭을 일단 잡았고요. 다음은 윗부분, 측면 부분에 이거만큼 떨어진 위치에 나사구멍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나사구멍은 M9 곱하기 1이니까 이 나사구멍을 만들기 위한 자, 그죠? 나사구멍을 만들기 위한 구멍 작업을 바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멍을 실행할 거니까는 다시 우리는 홀 기능이죠. 홀 기능에 들어가서 어디에 구멍이 생성됩니까? 측면에 구멍이 생성된다라고 측면 선택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구멍에 대한 위치 잡을 거니까 스케치로 들어가서 자, 이렇게 한번 그림이 좀 뒤집어졌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바꿔 놓고요. 자, 제약 조건 치수 들어갑니다. 아마 위쪽부터 방금 생성한 점까지 자동적으로 생성한 시킨 점까지의 거리 값을 지금처럼 입력을 했고요. 측면부터 홈까지의 가로 위치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위치에 구멍이 생성된다라고 체크가 된 상태에서 자, 워크벤치 종료하시고
그리고 이 구멍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나사 들어가 볼까요? 자, 스레드 나사 치겠습니다. 그래서 스레드를 만드는데 자, 지금 타입은 어떤 타입인가요? 그렇죠. 지금은 그냥 미터 나사입니다. 자, 지금은 그냥 미터 나사인데 가는 나사가 아닌 미터 나사죠. 이렇게 미터 나사인데 나사 크기는 M9짜리인데 현재 여기서는 M9짜리가 안 보이네요. 자, 그러면은 가는 나사 부분에도 M9짜리가 아마 여기서는 따로 M9짜리가 따로 없네요. 그럼 저는 여기서는 그냥 M10으로 한번 작업해 볼까요? 자, M10짜리로 작업하겠습니다. M10짜리인데 나사. 자, M10짜리인데 나사의 깊이. 자, 지금 나사 깊이를 입력합니다. 나사 깊이는 아마 도면에 보시면은 나사가 전체 다 뚫리나요? 자, 나사는 그죠? 도면을 보니까는 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통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마 도면에는 M9로 나와 있지만은 우리는 카티아에서 이제 M10으로 작업한다 그랬으니까 익스텐션 부분에서 구멍의 깊이는 전체가 다 관통되어라 이렇게 체크를 해 놓고요. 스레드 가서 나사에 대한 깊이도 마찬가지. 자, 나사 깊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지니까 아마 전체 값을 다 입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사 깊이는 바텀 타입에서 나사 깊이 값도 아마 이렇게 업투 플랜인가요? 업투 플랜 하시게 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구멍을 생성해라. 아니면은 그죠 서포트 뎁스라고 나사가 전체가 다 만들어져라. 이렇게 체크됐습니다. 아마 여기서 디멘전 하게 되면은 나사 깊이를 사용자가 입력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전체 다 나사가 된다라고 체크를 한 상태에서 미리 보기 확인 누르면 이제 M10짜리 나사 구멍이 생성된 거 볼 수 있죠. 아마 작업 트리 가시면은 홀에 대한 아이콘 모양이 다르게 표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고요. 자, 다음은 측면 부분에 지름 3짜리 측면 부분에 지름 3짜리 구멍이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제가 스케치해서 원 그려 가지고 그거를 잘라내겠습니다. 그래서 측면 부분에 간단한 원 하나를 대충 그리고 이 원에 대해서 지름 치수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모서리부터 중심점까지는 사용자가 일치시키고 여기 모서리부터 여기 점까지도 사용자가 일치를 시키면서 원에 대한 위치를 잡았고요. 워크벤치 종료한 다음에 포켓 기능으로 해서 전체를 다 잘라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멍의 깊이는 그죠? 라스트 끝까지 뚫어라. 그래서 미리 보기 확인 누르시면은 끝까지 작업이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못다게 들어가죠. 자, 여러분들이 도면을 참고해서 챔퍼 기능, 못다기 기능을 실행할 겁니다. 못다기는 1인데 어디에 못다기 들어갑니까? 그렇죠. 여기 위쪽이랑 아래쪽 모서리에 못다기 들어갑니다. 자, 이 두 군데 모서리에 이 두 군데 모서리에 못다기가 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그렇죠. 전체 조립도를 볼까요? 자, 전체 조립도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그리는 부품은 3번입니다. 이 3번 부품이 2번 부품 안쪽으로 왔다 갔다 하려면은 어디에 아래쪽 모서리 부분에 서로 간에 조립되는 부분에 못다기가 이루어지니까 방금 체크됐던 부분이죠. 자, 방금 체크되었던 이 아래쪽 부분과 위쪽 모서리에 못다기가 되고요. 다음은 아래쪽에 자 3번 부품은 1번 부품 홈 안쪽으로 조립이 되어서 들어갑니다. 그럼 조립이 되어서 들어갈 거니까 바닥 부분에도 못다기가 되거든요. 어느 부분입니까? 그렇죠. 여기 모서리랑 여기 모서리에 못다기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 확인 누르시면 서로 간에 조립되는 부분에 대해서 못다기가 이렇게 되었고요. 자, 작업 다 됐으면은 등각 보기 전체 보기를 해서 이 3번 부품도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건데 03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부품 저장됐고요. 이제 4번 부품인가요? 자, 지금처럼 4번 부품도 사용자가 모델링해서 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치수를 가지는 작업인데 아까 여러분들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이 부분인가요? 예. 우리는 여기에 어떤 부분입니까? 예.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우리가 M9가 아닌 M10으로 작업했으니까 그거와 조립이 되는 이 치수도 M10으로, 그죠? 호칭 지름 10으로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은 둥글게 생겨먹고 앞쪽에 치수 보시면은 앞쪽에 전부 다 지름 치수 파이가 들어갔으니까 이 영상은 하나의 회전체라고 볼 수 있고요. 회전체라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회전체는 형상을 절반만 그려놓고 어떻게 이렇게 회전하는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카티아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해서 시작, 기계 디자인, 파트 디자인으로 새로운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름은 그냥 기본적인 이름을 입력했고요. 자, 스케치에서 XY 평면을 그냥 선택할게요. 뭐 다른 측면, 다른 면 선택하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XY 면을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프로파일 기능 가지고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선 그리고 조금 내려왔다가 꺾였다가 조금 내려왔다가 쭉 꺾였다가 조금 내려왔다가 쭉 꺾였다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물론 물론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에 이렇게 둥글게 파지고 이쪽에는 사각형으로 아직은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영역이 남아 있지만 아직 저는 스케치에서 이 영역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얘는 형상이 작다 보니까 일단 바깥쪽 모형을 먼저 완성시켜 놓고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 또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스케치를 지금처럼 했고요. 자, 이제 제약 조건 치수 줘볼까요? 자, 이 제약 조건 치수 줄 때도 앞전하고 동일하게 그냥 치수만 입력할 겁니다. 이렇게 그냥 전체 치수가 나올 거고, 그리고 요거에 대한 지름 치수가 나올 거고, 그리고 이 형상에 대해서도 지름 치수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도 아마 치수가 나올 거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눈에 보이는 그죠? 지금은 예, 나중에 이거 잘못 넣었네요. 자, 언두 시키고요. 자, 키보드 ESC 두세 번 누르고 언두 하겠습니다. 다시 제약 조건 들어가서 자, 지금은 치수를 하나씩 변경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전체를 다 기입해 놓고 나중에 일괄적으로 변경할 겁니다. 아, 이것도 잘못 넣었나요? 키보드 ESC 누르고 언두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치수를 입력을 하고요. 또 어디 빠져있는 부분 또 있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도 빠져있네요. 여기서부터 얘까지, 자, 이 점까지 거리값도 일단은 입력을 한 상태에서 이 치수 맞나요? 이렇게 입력을 한 상태에서 아까처럼 다중 제약 조건 편집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도면상으로 봤을 때 해당되는 치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치수도 사용자가 입력하고요. 여기 나온 치수도 사용자가 필요한 만큼 이렇게 값들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아까 우리가 지름이 10이었으니까 지금은 절반만 그렸죠. 회전하기 위해서 절반만 그렸으니까 절반 치수 입력합니다. 여기도 절반 치수만 입력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도 전체 지름이 얼마니까 이렇게 절반 치수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거리값도 입력하신 다음에 미리 보기 확인 누르면 이 형상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그죠? 형상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치수 기입이 완성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치수 변경까지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치수 광고도 안 들어갔나요? 왜냐하면은 여기 흰색으로 나온 부분이 있는데 흰색으로 나왔다라는 부분은 아직 치수 기입을 다 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치수가 누락된 부분 있나요? 아, 하나 누락됐네요. 자, 도면을 보니까 중심부터 이 점까지 거리값이 11인데 절반만 그렸으니까 이 치수가 누락됐네요. 자, 그죠? 도면 보시면은 여기 아까 봤던 게 아까 10 네, 여기 11 그죠? 오른쪽에 지름 11이라는 치수가 누락되어 가지고 그게 표시가 안 됐었네요. 아무튼 이렇게 전체적으로 치수를 다 입력을 해놓고 자, 이제 이렇게 전체 치수를 입력을 다 해놓고 이제 안쪽에
필요한 만큼 추가적으로 작업을 더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안쪽에다 그죠? 이 선이죠. 이 선 위에 원 하나 대충 그립니다. 이렇게 대충 그려놓고 치수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측면부터 이 원 중심까지 거리값을 입력하고요. 그리고 이 원에 대한 지름 치수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들은 우리가 즉시 자르기. 자, 즉시 자르기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즉시 자르기로 잘라낼 수 있죠. 이렇게 잘랐고요. 또 이번에는 이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프로파일로 그릴까요? 자, 그죠? 이전부터 해서 이렇게 프로파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잘라낼 수 있죠. 얘 자르고 이거 잘라서 그림을 지금처럼 완성했고, 자, 제약 조건에서 한번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아마 도면 보시면은 이 부분에 대한 폭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폭을 입력했고, 이제 지름값입니까? 예, 폭을 입력했고요. 그리고 이 형상에 대한 지름 치수. 자, 그죠? 지름은 아마 도면을 보시게 되면은 파이가 6이니까 반지름 3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름이 6이고 폭이 3이다. 아마 도면 보시면은 그죠? 지름은 6인데 폭은 3이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스케치를 지금은 완성했습니다. 자, 작업 다 하셨다 그러면 워크벤치 종료하시고 지금 하나 빠뜨린 부분이 있네요. 왜냐면은 회전을 하려면 회전축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 작업 트리에서 여러분들이 방금 작업했던 스케치 자, 이 스케치를 더블 클릭해서 편집합니다. 그런 다음에 회전을 하기 위한 축 하나 그릴까요? 그래서 여기 0,0부터 해서 이렇게 수평하게 자, 수평하게 중심축을 하나 이렇게 작성했거든요. 자, 축은 그냥 위치만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뭐 요거에 대한 치수는 뭐 축에 대한 길이 값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축을 하나 그린 다음에 워크벤치 종료하시고 바로 회전 기능인 샤프트 기능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전체 360도 회전한다 그래서 OK 하면은 이렇게 축이 하나 생성된 거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여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못따기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도면을 봤을 때 못따기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못따기 챔퍼치 할까요? 자, 챔퍼 하셔가지고 일단 챔퍼가 1 들어가는 부분은 예, 이 부분이랑 일단 캔슬하고요. 자, 지금 왜 캔슬했냐면은 이 원통 자, 이 원통도 마찬가지로 나사 부분인데 근데 원통이 좀 작아 보입니다. 그죠? 스케치 한번 볼까요? 자, 이 스케치를 더블 클릭해서 자, 전체가 32 맞나요? 32에 48 48이 맞는데 65가 맞고 치수가 예, 전반적으로 좀 되게 형상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영상 맞죠? 그죠? 예. 이 영상이 맞는데 32가 여기까지 32가 아니고 예, 이 부분이 32가 아니네요. 지금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럼 요거를 일단은 삭제해버리고 자, 32가 어떤 부분이냐면 이 선부터 이 선까지가 32네요. 요게 자, 얘가 32입니다. 32로 변경했고요. 자, 그럼 스케치가 변경되었으니까 스케치 마무리하면은 다시 파트는 자동 업데이트 되는 거 볼 수 있고 이제 이 상태에서 자, 챔퍼를 하기 전에 이 원통 자, 이 원통은 이제 나사니까 수나사니까 아마 카티어에 보시면은 얘가 있을 겁니다. 스레드 또는 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스레드 탭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자, 첫 번째 자, 그 나사가 들어갈 원통면이죠. 스레드입니다. 지금은 스레드인데 자, 나사가 들어갈 원통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면입니까요? 그 측면. 자, 이 측면을 찍어주고 자, 측면을 찍어주는데 나사의 그 지름값은 10mm 나와 있고 그리고 나사에 대한 타입인가요? 나사 타입은 아까 우리가 했던 게 뭐 요거죠. 예. 아니면은 미터 나사가 가는 나사가 아닌 그냥 미터 나사다 잡았고 나사의 깊이 자 나사의 깊이 값을 아까 우리 치수를 준 게 아니고 어떤 거 줬죠? 예, 전체 뎁스 줬나요? 자 이렇게 전체 뎁스를 이용을 해서 미리 보기 OK 버튼을 누르면
이 부분에는 이제 이렇게 스레드, 자, 스레드라는 나사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아마 모델링 상태에서는 이 부분이 나사처럼 보이지가 않는데 나중에 2D 도면을 보게 되면은 2D 도면에서 이제 나사에 대한 모양으로 나올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은 그냥 모델링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밋밋한 원통으로만 표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D 도면 뽑으면은 2D 도면에서 나사 부분이 표현이 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놓고 이제 못따기 해볼까요? 못따기는 뭐 예를 들어서 이 모서리랑 이 모서리에 못따기를 제가 그냥 1 정도 주겠습니다. OK에서 못따기 됐고요. 이번에 또 못따기 할 건데 이번 못따기 좀 크게 줘볼까요? 한 이 정도. 이 정도 해가지고 이 모서리랑 이 모서리에는 못따기를 이 정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이가 너무 큰가요? 자, 이가 좀 너무 큰 것 같다 싶으면 챔퍼를 더블 클릭해서 요 놈을 1 정도로 바꾸겠습니다. OK 했고요. 그리고 요거 앞전에 생성했던 챔퍼도 더블 클릭해서 0.5 정도로 바꾸고 OK 해서 못따기를 좀 이렇게 줄여서 표시했거든요. 아무튼 지금처럼 4번 형상까지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이 4번 형상까지도 사용자는 작업이 다 끝났으니까 이놈을 저장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4번 04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4번 부품까지 그죠? 우리 앞에서 봤던 1번 그리고 두 번째 봤던 2번 그리고 세 번째 보이는 3번 그리고 네 번째 봤던 4번까지 이렇게 모델링 작업을 끝냈습니다. 자, 지금처럼 모델링 작업 끝났으니까 이제 바로 이 형상에 대해서 한번 조립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카티아에서 조립을 한다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제가 도면 보시면은 이제 슬라이더, 이거 조립도죠. 이 조립품에 맞게끔 그 부품 4개를 불러와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보시면 기계 디자인에 어셈블리 디자인이라는 모듈이 있으니까 어셈블리 디자인을 실행합니다. 그러면은 어셈블리와 관련되는 창이 나타났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저처럼 이렇게 오른쪽에 아이콘들을 좀 정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처럼 이제 조립할 수 있는 창이 떴기 때문에 첫 번째 요거 기존 컴포넌트라는 부품이 명령어가 기존에 만들었던 부품을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기존 컴포넌트 하셔가지고 생성시킨 부품을 불러올 겁니다. 기존 컴포넌트를 실행하는데 어디에 프로덕트 1번을 클릭하면은 이 프로덕트 1번에 조립하겠다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내가 프로덕트 1번에다가 첫 번째 부품을 선택을 하고 1번입니다. 1번 부품 선택을 하고 열기 하게 되면은 1번 부품이 현재 조립할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번 부품 들어왔고요. 그런데 이 1번 부품 같은 경우는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기준은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구속 조건, 우리 뭐 조립 조건입니까? 조립 조건이라든지 구속 조건에서 여기 고정, 고정이라는 메뉴를 이용을 해서 1번 부품을 클릭하게 되면은 1번 부품은 지금처럼 이렇게 닫히 내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1번 부품은 움직이지 않는 기존 부품이 되었습니다. 자, 1번 부품 조립 끝났고요. 자, 이번에는 또 기존 컴포넌트를 실행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프로덕트 1번을 클릭을 해서 프로덕트 밑에 부품을 불러와라. 몇 번 불러옵니까? 2번 부품 불러옵니다. 2번 선택하고 열게 했고요. 자, 그럼 2번 들어왔거든요. 이제부터 이 2번 부품을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 쪽으로 이동하거나 회전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부품을 이동하거나 회전할 때는 카티아에서는 여기 조작이라는 기능을 쓰면 수월합니다. 그래서 조작이라는 기능을 실행하는데 중요한 거는 아래쪽에 보시면은 제약 조건에 따라 부분에 체크를 꼭 해놓고요. 체크해놓고 자, 그 왼쪽에 있는 아이콘 3개는 여러분들 많이 안 쓰는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는 많이 안 쓰는 건데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 3개만 이렇게 쓸 거고요. 아니면 2개. 자, 요거랑 요거 이 2개만 주로 쓸 겁니다. 뭐냐면은 위쪽에 있는 평면을 따라서 드래그는 부품을 이동하는 거고 요거
자,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축을 따라서 회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시킬 때는 이 버튼, 회전할 때는 이 버튼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동해 볼까요? 자, 이동을 할 건데 이동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이동시킬 평면, 뭐 이 평면이든 이 평면이든 기존 평면을 하나 클릭해 놓고 원하는 부품을 마우스로 드래그하게 되면은 이렇게 원하는 쪽으로 아마 선택한 부품이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제가 컴퓨터가 약간 렉이 걸려가지고 그쵸, 다시 볼까요? 얘를 이렇게 사용자가 이동할 수 있죠. 부품을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축, 자 회전 축인데 요거는 사용자가 축을 하나 선택하게 되면은 그 축을 따라서 부품이 회전하죠. 마우스 드래그입니다. 또 볼까요? 또 사용자는 해당되는 축을 클릭하고 마우스 드래그하면은 그 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되는 모습 볼 수 있죠. 마우스 드래그하면서 회전합니다. 그죠? 또 이번에는 사용자가 축을 하나 클릭해 놓고 자 이번 이축 예, 뭐 이거 찍어 볼까요? 이렇게 축을 하나 선택해 놓고 해당되는 부품을 마우스 드래그하면은 이렇게 회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있는 세 번째 버튼은 회전과 관련되는 아이콘이고 두 번째 있는 아이콘은 사용자가 지정한 평면 위에서 이동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버튼은 사용자가 지정한 평면 위에서 슬라이딩 이동하는 겁니다. 자, 사용자가 선택하는 평면에서 이동시키는 기능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옮겨 놓고요. 자, 그래서 조립하기 쉬운 방법으로 이동하거나 회전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얘네들을 조립하겠습니다. 어떻게 조립할 거냐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떻게 그죠? 여기 이 슬라이더는 이 안쪽 홈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예, 그죠? 사용자가 요거 첫 번째 자, 첫 번째 나오는 접촉 부분은 선택한 면과 선택한 면이 서로 달라붙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접촉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일단은 앞으로는 이 창 나오지 마라 체크하고 닫기. 자, 접촉입니다. 사용자가 선택한 면과 사용자가 선택한 면은 서로 간에 달라붙어라 하신 다음에 항상 카티아는 마지막에 갱신 눌러야지 이렇게 평면과 평면끼리 조립될 거고요. 자, 이번에는 측면 붙여볼까요? 또 접촉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용자가 선택하는 이 측면과 그리고 사용자가 선택하는 여기 측면도 조립되어라 갱신 누르면은 갱신 버튼이 OK 버튼이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조립 끝났죠. 자, 이번에 어떤 겁니까? 자, 가만히 보니까는 여기 구멍과 이 구멍도 조립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 지금 볼까요? 지금은 사용자가 평면을 찍는 게 아니고 원통과 원통이기 때문에 원통과 원통은 일치 조건으로 조립합니다. 그래서 여기 원통에 있는 축이랑 여기 원통에 있는 축이랑 서로 간에 조립되어라 갱신하면은 자, 두 번째 부품이 이렇게 조립됐고요. 자, 이제 요거를 사용자가 조작 기능에서 평면 아무거나 하나 클릭해 놓고 사용자가 선택한 평면 쪽으로 드래그해도 움직이지 않죠. 조립이 끝난 상태입니다. 일단 확인했고요. 이번에는 3번 부품 불러오겠습니다. 자, 3번 부품 불러오는 거는 기존 컴포넌트 실행하신 다음에 프로덕트 1번 클릭. 자, 그래서 3번 부품 불러와라 열기 했고요. 자, 지금 3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립하기 쉽게 조작 기능을 이용을 해서 지금은 기준 평면 하나 선택해 놓고 이 부품을 이렇게 이동할 수 있죠. 그죠? 이번엔 회전할까요? 회전시키는데 회전축을 하나 클릭해 놓고 이 영상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회전을 임의로 그죠? 일단 조립하기 쉽게끔 대충 이동하거나 회전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부품이 이 안쪽으로 들락날락 하는 거니까 자, 먼저 면과 면을 붙일까요? 접촉합니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여기 아래쪽 평면이랑 그리고 여기 아래쪽 평면이랑 두 개는 접촉하여라 갱신 됐고요. 자, 다음은 어떤 부분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측면입니까? 예를 듭니다. 여기 측면과 이 측면은 자, 서로 간에 그 마주 보는 게 아니고 같은 방향성을 지니는 부분이니까 카티아에서는 이번에는 오프셋, 자, 오프셋 해가지고 사용자가 선택하는 측면과 여기 측면은
거리가 제로입니다. 거리가 제로가 되게끔 화살표 같은 방향성을 봐라 그래서 확인 그리고 갱신 누르면 이렇게 서로 간에 같은 평면상에서 조립된 모습 볼 수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조작해 볼까요? 조작하는데 사용자가 선택하는 평면 위에서 이동할 겁니다. 기준되는 평면 선택해 놓고 이 형상을 이렇게 드래그하면은 지금은 얘가 좌우로 움직이는 모습만 볼 수 있죠. 왜 이렇게 움직이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제약 조건에 따라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위치 잡은 다음에 OK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4번 축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존 컴포넌트 실행 프로덕트 1번 클릭 불러올 4번 선택하고 열겠습니다. 4번 들어왔고요. 조립하기 쉽게 이동할까요? 먼저 사용자가 기존 평면을 클릭해 놓고 그 평면 위에서 이렇게 드래그합니다. 이번엔 축. 자, 축을 하나 찍을까요? 예를 들면은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축을 지금처럼 이렇게 회전 딱 시킵니다. 자, 회전시켰거든요. OK 누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작업됐고요. 이제 이 축이 여기 구멍 안에 들어갈 거니까 축과 구멍일 때는 일치. 그래서 여기 구멍이랑 클릭, 여기 축이랑 클릭. 갱신하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조작 기능으로 움직여 볼까요? 조작에서 사용자가 기준되는 평면 클릭해 놓고 그 평면 위에서 움직여라 이렇게 조립됐고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어느 부분이죠? 그죠? 여기 측면과 측면, 측면과 측면이 서로 간에 달라붙습니다. 그러면은 접촉하셔가지고 접촉 맞나요? 예, 접촉하셔가지고 사용자가 선택하는 이 측면과 사용자가 선택하는 여기 측면이 갱신되어라 해서 이렇게 조립을 할 수가 있죠. 자, 아무튼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되었는데, 자, 우리 이번 시간에 그죠? 기억형 슬라이더. 자, 기억형 슬라이더를 모델링하고 지금처럼 조립하는 과정까지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모델을 한번 모델링하고 조립하고 쭉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